네, 그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들 위한 글로벌 하이닝 IT 네트워크 카이타가 멤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 주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을 수 있는 AMA, 즉 Ask Me Anything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 세션은 녹음이 되어서 카이타 유튜브 채널에 올려질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상권 문제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목소리로 물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채팅창으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 스케줄은 현재 이야기했던 주제,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발표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에서 알려주시거나 여기 보이는 이메일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발표자를 도와주시고 채택되시는 분들에게는 25불 혹은 25,000원 상당의 미국 분에게는 이메일로 줄 수 있는 우버 이트 기프트 카드를 한국 분에게는 소다 기프트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 2년 10월 주제는 구글 입사에 관한 모든 것, 인터뷰, 인턴에서 풀타임까지입니다. 이번 모신 분은 미국 구글 자율주행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서 현재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로 있는 웨이모에서 여름 인턴으로 일하시다가 풀타임으로 일하시게 된 세아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제가 화면 공유를 멈추고 세아님을 스팟라이트 하겠습니다. 네, 스팟라이트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세환이라고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여름에 웨이모라는 곳에서 인턴을 하고, 내년에 이제 풀타임으로 돌아가게 된, 어,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궁금한 질문들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바로 질문 드리면 될까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혹시 그 구글 자회사 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채용에 관련된 그러니까 완전 구글이랑 독립적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을 넣으면 그 웨이모도 같이 그 풀 안에서 컨시더를 해서 이제 학생들을 뽑아가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우선 완전 독립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웨이모 커리어 페이지에 따로 가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구글 인터뷰랑은 또 별개인 건가요? 만약에 구글에서 오퍼를 받았고 그 웨이모에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요번에 이제 뉴그레드 관련해가지고, 웨이모에서 풀타임 리턴 오퍼를 받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또 따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퍼가 있기는 하는데, 다른 회사, 이제 두 가지 이제 완전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는 거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게, 구글 리크루터도, 그다음 웨이모 리크루터도 다 알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하이링 그 파이프라인에 쓰이는 그 애플리컨트 시스템 을 같이 어떻게 보면 쉐어를 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거기다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 얘가 이런 구글 뭐 자회사든 아니면 구글 회사이든 뭐 이렇게 인터뷰가 이만큼 진행이 됐구나 아니면은 뭐 오퍼에 사인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가지고 두 개의 다른 회사를 오퍼를 받게 되면은 이제 한쪽에다가는 말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인턴에서 풀타임으로 넘어가실 때는 또 다시 인터뷰 그런 뭐 코딩 테스트나 이런 걸 다시 보셨나요? 어 저희가 이제 인턴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받았던 다큐멘트 중 하나가 그거 관련된 거였는데 거기 써 있는 걸로는 인턴이 끝났을 때 저희가 이제 인턴을 썼던 팀 안에 있는 하이링 매니저의 이제 판단 하에 만약에 더 추가적인 인터뷰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인터뷰를 본다고 했는데 저랑 이제 같이 인턴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받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 질문을 채팅창으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졸업 후 인턴십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experience 어떤 거 있으신지, 경험 어떤 거 있으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졸업은 아직 안 했고, 아직도 대학생이고, 이번 학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약간 꼬여가지고, 이번 학기가 원래는 이게 1학기여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3학년 2학기예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름에 인턴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익스피리언스 어떤 거 있었는지, 어, 음,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2021년에 여름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 기업에서 인턴을 했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개인 프로젝트 겸 그 프로젝트를 뭐 어디다가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경험도 했었고, 해카톤도 한번 아는 이제 친구랑 같이 해서 우승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는 그냥 웨이모에서 인턴을 하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대답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질문은 인턴 면접 때 AI 관련된 라운드도 있었나요? 먼저 그거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 AI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물어볼 이유가 없지만, 저랑 이제 같이 인턴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 인턴 애들 같은 경우에는 AI 스페시픽한 라운드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인터뷰라고 해서 기본적인 뭐 알고리즘 그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팀에서 인턴한테 요구하는 특정 도메인 스킬들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퍼블리케이션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 설명을 해달라 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인턴들한테. 네, 대답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웨이모 팀 전반적인 워라밸이나 일하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워라밸은 우선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팀마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희 인턴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같이 일하는 이제 소타임 임플로이드한테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다들 말하는 게 뭐 팀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뭐 우리 팀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젠 인턴을 하면서 사실상 워킹 아워스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일이 끝났으면 가고 이런 식인데, 주변에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한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한 오후 4시, 5시만 돼도 다 층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퇴근을 했다는 건데, 또 어떤 사람들 이제 그때 조금 일찍 퇴근해서 막 3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나머지 일을 마무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워라밸이 절대적으로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희 팀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풀타임 임플로이들이 뭔가 삶에 대한 만족도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미팅 들어왔을 때 뭔가 피곤해 보이는지 안 피곤해 보이는지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는 이것도 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웨이모 조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 되게 정확하게 잡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룬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사는 방식에서 되게 큰 변화를 가꿀 수 있는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미션에 조금 많이 좀 의존하기보다 이제 미션을 바라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영준님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웨이모 구글 자회사 채용 역시 구글 채용과 동일한 프로세스인가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잘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이모도 똑같이 인터뷰를 봤었고, 인턴 때.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최근 8월 초에 뉴그헤드 인터뷰 이제 온사이트를 다 보고 다 끝나고 오퍼를 받았었는데, 우선 프로세스는 되게 달라요. 왜냐면은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좀 리퀘어먼트가 되게 다르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뉴그레드 인더스트리 하이어면은 이제 스페시픽한 스킬셋을 원하고 뽑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뉴그레드한테는 되게 좀 제너럴리스트를 지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 그런 질문들로 4개의 테크니컬 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예전에는 구글리니스트 인터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비헤이비어 인터뷰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사람이 뭐 구글러로서 얼마큼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가, 그런 거를 좀 보는 그 비헤이비어 인터뷰가 있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우선 아무 엔지니어한테 인터뷰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같이 일하게 될 특정 팀, 그 팀이 이 사람의 스킬셋이 이 사람의 레주메에 적혀있는 이 prior experience가 딱 우리에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직접 컨택을 하고 리크루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직접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인터뷰에 붙고 나서도 팀 안에서 그 사람들이랑 저 인터뷰였던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같은 분이 두 번째 질문하셨는데요. 리코드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얼마나 푸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리코드 준비, 제가 지금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정말 이제 막무가내로 그냥 보이는 거 그냥 정말 랜덤하게 모든 문제들을 다 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풀면서 중간중에 솔루션도 보면서 풀었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뭔가 실력이 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인터넷에서 좀 되게 다양한 리소스를 많이 찾아보고, 이제 리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거 많이 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가장 맞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던, 결국에 이제 패턴별로 리코드도 그렇고 실제 이제 인터뷰에 나오는 문제들도 진짜 90% 정도는 우리가 이미 써봤던 특정 패턴에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별로 정말 유형별로 정말 집중해서,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어레이만 풀겠다, 뭐 다음 주는 스트링 관련을 풀겠다, 그 다음 주에는 뭐 DFS만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특정 유형에 대해 되게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원래 이지에서 좀 되게 어려워했더라면은 이지 조금 풀다가 이젠 대충 어떤 패턴인지 알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미디엄 넘어가서도 조금 어렵네, 그렇게 하고 미디엄도 계속 풀다 보면은, 미디엄이랑 이지랑 거의 차이점이 쓰는 알고리즘 패턴이 조금 더 어렵다고 좀 간주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나 아니면은 뭐 DFS, BFS 이렇게 늘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미디엄 올라간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어레이랑 스트링처럼 간단한 거면은 좀 되게 약간의 약간 트랩이라 될까나 아니면은 약간의 좀 트릭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미디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패턴만 정말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저는 진짜 그 패턴으로 되게 유명한 대표 문제들 한 125문제만 거의 한 3번, 4번 반복을 해서 그냥 문제 이제 보면은 답이 바로 기억이 날 정도. 그렇게 하면은 실제 인터뷰 가서도 처음 보는 문제 나와도 대충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감은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풀면. 네, 대답 감사합니다. 승호님이 질문하셨는데 인턴 지원 시 리퍼럴을 받고 지원하셨나요? 작년 여름 인턴 지원할 때 리퍼럴 받은 거는 아마존 하나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존
아는 이제 선배가 아마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마존 하나 리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제이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아니, 회차님이구나. 웨이모에 한정된 질문은 아니고 전반적인 인턴 풀타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혹시 커버 레터가 옵셔널인 경우 다 입력하시나요? 아니면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거는 온전히 이제 제 경험이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버레터가 만약에 그런 경우는 거의 한 번 봤던 것 같긴 한데 이제 required다 필수다 그러면은 지원 안 합니다 그 회사에는. 왜냐면은 제가 지원해내는 회사가 되게 많고 그런데 그 커버레터에 대해서 제가 공들여서 정말 공들여서 쓸 거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옵셔널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냥 아예 뭐 커버레터는 안 씁니다. 왜냐면은 진짜 리크루트 입장에서 정말 우리라는 이제 사람을 대표하는 그 레주메도 진짜 10초 몇 초밖에 안 보는데 커버레터까지 볼 그런 시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주변에서 듣기에는 정말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기도 하다라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희원님, 네, 이 질문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인턴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 인턴하는 것의 경험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포괄적으로 미국이랑 한국에서 인턴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전 미국에서도 인턴을 한 번밖에 안 해봤고 한국에서도 인턴을 한 번밖에 안 해서 제가 경험한 인턴 경험이 한국 인턴 경험을 다 대표한다는 말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제가 일했던 회사 두 곳을 비교해 본다면은 큰 차이는 우선 멘토십이 미국에서 인턴했을 때 되게 더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저를 이제 멘토를 해줬던 멘토 재량 이런 것보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같은 팀에 여러 명의 인턴이 같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인턴 같은 경우에는 한 팀에 한 명이에요. 진짜 물론 이제 큰 팀이면은 그 팀 안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저의 일이고 다른 인턴이랑 막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뭐 다른 인턴들이 막 안 하려고 할 때 제가 그걸 이제 설득을 해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어서 정말 개인이 일하는 것과 다 같이 일하는 거에 차이가 되게 컸다고 느끼고 경험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어, 한국에서는 이제 원래 살았던 곳에서 인턴을 하는 경험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살아보지 못한 곳에 가서 그 동네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뭐 다른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구글 X나 아니면 구글이나 뭐 아니면은 구글 X 안에 이제 여러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뭐 에브리데이 로봇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인턴이나 풀타임 임플로이드랑 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많았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뭐 하는 일 같은 거 들어보고 했던 경험이 한국에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좋게 다가왔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한모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조금 길어서 제가 최대한 가능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경험해 보신 구글의 리더십 프린시플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예를 들어 팀의 성과를 자기가 한 것처럼 크레딧을 이기적으로 챙기는 팀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구글은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확히 이제 구글의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직 풀타임 임플로이를 일을 하기 전이어서, 사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좀 약간 사내 약간 폴리틱스나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인턴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좀 보기 되게 어려워요. 저 일하고 배우는 것에 되게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상우님이 물어보셨는데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스트럭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이거 사람들 본인이 우선 어느 정도의 이제 베이스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만약에 자기가 이제 완전 베이스가 없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 그런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완전 제로 베이스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수업을 적어도 듣는 거,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되게 요즘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를 들어서 적어도 이제 좀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리코드 안에서 자주 쓰이는 이제 패턴들, 리코드 패턴스라고 해서 제가 단톡방에 한번 링크를 올렸었는데, 그 사이트 가서 이제 패턴별로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풀어요. 정말 이해가 갈 때까지. 그리고 이젠 결국에 그거를 반복을 해요. 한 번 이해하고 이제 솔루션 봐갖고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똑같은 실수를 한다거나,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를 반복을 해서 자기가 익힐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이거는 약간 호불호 갈리긴 갈리는데, 새로운 이제 솔루션 접했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제 이해가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해가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거를 만약에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친구한테 내가 마치 정말 인터뷰어한테 이거를 설명하는 것처럼 되게 쉽게 내가 이해한 거를 설명하는 연습을 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인터뷰 봤을 때도 내가 문제를 풀면서 말을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게 더 나를 이제 긴장을 낮추게 된다. 왜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되게 반복해서 했던 연습이다 보니까 말하기 전에 떨리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친구한테 말했던 게 똑같이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게 되게 이제 좋았었구나라고 이제 돌아봤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리코드 레벨을 올리시려고 하면은 패턴, 패턴을 진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응용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대단 감사합니다. 제이님이 물어보셨는데 질문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사 베네핏에서 제일 좋은 점 몇 개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네핏, 어,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이제 인터넷에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우선 밥이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웨이모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베네핏을 다 같이 이제 받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저희 오피스에서 먹다가 어 뭐 우리가 이제 모바일 앱으로 다른 오피스 이제 식당 같은 것도 메뉴를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야, 친구들끼리 말했을 때 야, 여기 오피스에서 오늘 뭐 쌀국수 한대. 그런 메뉴 있으면은 또 친구들이랑 같이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오피스 가서 밥 먹고, 그런 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간식 같은 경우에도 이 사내 카페에서도 그냥 버블티도 정말 하루에 막 두세 잔씩 계속 먹었었고, 그런 게 이제 매일 있었다 보니까 되게 가장 큰 베네핏으로 다가왔고, 저는 안 했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 봤을 때 말하는 거는 저희가 헬스케어 관련된 베네핏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안경 같은 거 맞출 때 이게 안경 텐은 아니고 안경 렌즈를 엄청 정말 싸게 디스카운트된 프라이스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저희 인턴 친구들도 막 한 렌즈 2개씩 맞추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웨이모라는 회사는 어떻게 알고 지원하셔서 인턴하게 하시게 되었나요?
저한테는 웨이모라는 회사는 아직 생소한데 이런 회사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찾아서 지원하셨나요? 이 말씀, 이 질문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저도 유명한 테크 회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인턴 같은 걸 지원을 하다가 웬만한 이제 알만한 곳들은 다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링크드인에 올라오는 이런 잡 포스팅 봤을 때, 어, 아직 내가 여긴 지원 안 했네? 라고 생각이 되면 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땡스기빙 때 친구네에서 지내면서 그냥 랩탑으로 링크드인 잡 포스팅을 쭉 보다가 웨이모라는 곳이 있길래 이게 웨이모가 어떤 곳이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지원 안 했던 곳이네? 생각하고 지원을 하고 한 10일 만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되게 빨리 와가지고 그때부터 웨이모가 어떤 회사지? 라고 알아봤고 그러고 나서 아 웨이모가 이런 곳이구나. 그랬어서 따로 찾은 건 아니고 정말 이런 잡 서칭하는 과정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지원을 하다 보니 보였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효진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인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 풀타임 오퍼를 받게 된 결정적인 팩터가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인턴 기간은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해서 총 12주였었고,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희 이제 회사가 하는 일이 있고 되게 다이렉트 컴페리랑 요즘 되게 경쟁이 심해서 NDA도 인터뷰 볼 때도 사인을 하고 일을 하기 전에도 사인을 한 거 있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쪽에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오퍼 받게 된 결정적인 팩터. 이거는 웬만한 회사나 다 비슷할 건데 결국에는 오퍼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하는 거는 첫 번째 우선 풀타임에 들어갈 수 있는 헤드카운트가 있느냐. 이게 예전에는 웬만한 큰 회사면 문제가 안 됐었는데 경제가 좋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경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헤드카운트가 없어서 인턴한테 이제 풀타임 오퍼를 못 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헤드카운트가 있어.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되는 거는 이제 저를 담당했던 이제 매니저, 그 다음에 저희 팀원들한테서 이제 피드백을 다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이제 다이렉트 매니지했던 이제 매니저라 하지 않고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데 저를 호스트했던 호스트가 있고 또 중간중간 같이 일했던 이제 코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2명 외에 이제 전체적인 팀원들한테서 모든 피드백을 다 모아요. 모으고 저희 이제 팀 매니저가 같이 뭐 회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데려오고 싶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어프로브가 되면은 그 어프로브된 피드백을 이제 HR 쪽에 올려놓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인구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구글은 100%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 지원을 해주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던 걸로는 팀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연차마다 좀 달라요. 특히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팀 그 배정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와, 그냥 다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 들어간 이제 엔트리 레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적어도 첫 1년 동안에는 오피스에 가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폴리시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팀마다 재량인 것 같아요. 근데 100%그 리모트 워크 하는 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연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SW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쪽으로 프로젝트가 몇 가지 있는데 레저메 안에 모두 적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소프트 엔지니어에 집중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과 프로젝트만 넣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음, 우선 이것도 이 질문도 제가 이제 빅데이터 쪽 프로젝트라고 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기술을 썼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빅데이터 그 프로젝트 하신 거에서 쓰셨던 기술 같은 게 소프트 엔지니어로서 쓰는 기술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넣어야죠. 무조건 넣어야죠. 저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진짜 유니콘이나 완전 작은 회사 아니고서는 우리는 뭐 C++ 쓰는 사람만 뽑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애가 대충 뭐 프로그래밍 뭐 파운데이션이 있구나. 그런 거 판단하고 나서부터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썼냐보다 왜 그 기술을 썼고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했으며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걸 왜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지 그런 거에 되게 집중하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있으면 소프트 엔지니어를 조금 겹친다라고 생각하면은 적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 집중해서 그거 관련된 기술 만약에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 관련된 기술이랑 이제 프로젝트가 이미 충분히 이제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 있게 인터뷰 때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에 되게 집중해서 저 같으면 적을 것 같아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민구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구글은 new graduate들이 새로운 보신 분들이 잘 settle down,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게 적응할 수 있게 멘토나 붓캠프 같이 온보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저는 아직 뉴그레이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가 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걸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저희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첫 온보딩 이제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를 밟았는데 일주일이라 해서 되게 짧게 느껴지긴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구글은 안에 그 인터널 리소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 구글 서치 그런 검색 엔진이 우리 사내 엔진으로 또 따로 있고 거기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구글의 이런 인터널 툴들을 좀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그리고 그런 거를 뭐 당연히 이제 한 번씩 이제 워크스루 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주 뭐 2주, 3주 이 정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트레이닝을 하면서 구글의 이제 인터널 툴링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어떻게 뭐 어떤 에디터에서 코드를 쓰고 어떻게 뭐 우리는 GitHub 이런 걸 쓰지 않으니까 저희 안에 있는 뭐 버전 컨트롤 시스템 따로 쓰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는지 뭐 정말 이제 커밋 메시지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 인터널 툴링이 조금 익숙해졌다 하면은 이제 저희 팀 제가 하는 일에 관련된 이제 실제 코드 베이스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트가 한번 이제 크게 폴더 스트럭처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이 디렉토리는 이거 관련된 것들이다. 이 디렉토리는 뭐 UT 관련된 거, 이 디렉토리는 뭐 이거 관련된 거다. 이런 식으로 크게 설명해주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제 태스크를 이제 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램프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리코드 푸실 때는 주로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그룹 스터디로 하셨나요? 참고로 카이타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코딩 스터디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 안 하지만 네. 리코드 저는 혼자 했어요. 뭐 그룹 스터디 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게 그룹 스터디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이제 리코드를 풀 때는 내가 뭐 특정 시간을 잡고 리코드를 막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한참 준비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리코드를 풀었어요. 다른 뭐 학교 숙제 같은 거 하기 전에 하는 이유가 학교 숙제 하다가 리코드 연습을 하면은 이미 약간 머리가 좀 써져 있는 상태에서 리코드를 풀었을 때 좀 머리가 안 돌아간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첫 번째로 이제 리코드 풀고 하루에 한두 문제 풀고 그래서 그냥 되게 푸는 시간이 되게 좀 제각각이고 다른 분들이랑 그 같이 하게 되면 좀 책임감 있게 정말 시간 맞춰서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제 스케줄상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승호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지원하실 때 머신러닝 쪽으로만 지원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롤, 포지션도 지원하셨나요? 저희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선 인턴 뽑는 수가 되게 좀 적어요. 저희 이번 여름에도 전체가 한 36명이었었고 그중에서 4명이 학부생이고 나머지 32명이 다 석사생, 박사생 반반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학부생으로서는 어차피 지원할 수 있는 롤이 되게 적었어요.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롤이 딱 두 가지였는데 제가 있었던 이제 시뮬레이션 팀이랑 하나는 이제 머신러닝 인프라 스트럭처여가지고 저는 머신러닝 관련된 경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머신러닝 인프라는 그냥 과감하게 지원 안 하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 시뮬레이션 그 팀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네, 대단 감사합니다. 나연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가 크리티컬 중요한가요? 기업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프로젝트 데모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하나 두 개 그냥 템플릿 같은 거 따와서 이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다른 분께서 질문하셨던 커버 레터를 이제 써야 되냐라는 거랑 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내 레주메를 몇 초밖에 안 보는데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웹사이트까지 볼까?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 정도의 관심을 보일 거면은 이미 나를 이제 인터뷰를 이제 초청했을 때, 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생각했을 때 있을 텐데, 그 시점에서는 내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보여준다고 해서 더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어차피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인터뷰를 초청을 했고, 포트폴리오는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미 인터뷰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 이후에는 그냥 인터뷰 이제 퍼포먼스에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내 개인 블로그 내가 이제 배웠던 거 좀 정리해 놓고 싶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대단 감사합니다. 랜다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한국에서 인턴한 경험이 경력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밖에서 한 건 많이 영향이 없다고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인턴을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인턴한 기업이 네임밸류가 되게 크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임밸류라는 거는 미국 리크루터도 알만한 네임이어야 돼요. 그래서 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흔히 뭐 되게 유명한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미국 리크루터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모를 거예요. 진짜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뭐 삼성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그냥 브레인 네임으로는 되게 눈에 띄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인턴했던 곳은 그렇게 미국에서도 미국 지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인지도가 큰 곳이 아니었어서 도움이 긍정적으로 쓰였겠긴 하겠죠. 왜냐면은 인터뷰 중간에 여기 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내가 그 회사를 잘 모르는데 뭐 설명해달라. 여기서 어떤 걸 했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아, 내가 이제 했던 인턴 경험에 대해서 궁금은 한다는 게
나의 이제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 회사가 좋네라고 생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내가 익스피리언스가 있구나. 인더스트리에서 익스피리언스가 있구나. 그 점만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갖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승호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지원하실 때 링크드인만 쓰셨나요? 몇 군데 지원하셨는지, 그중 몇 군데에서 응답이 왔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인턴 지원할 때 딱 2개 썼던 것 같아요. 2개. 하나는 그 GitHub 리포에서 뭐 연도랑 그다음에 뭐 인턴 그래서 뭐 2022 인턴십 이런 식으로 GitHub에서 검색을 하면은 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오픈 소스처럼 그 리드미에다가 최근에 뜨는 이제 잡 포스팅 같은 거를 다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노티피케이션 해놓고 뭐 새로운 거 뜰 때마다 그렇게 지원했었고 링크드인도 이제 매일 잡 포스팅 보면서 내가 지원 안 했던 곳 있으면은 계속 지원을 하고 그렇게 2가지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몇 군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거를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때 마지막 어떤 숫자가 한 작년에 210개 지원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10개 지원을 했고 몇 군데에서 여기서 응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데 그냥 자동적으로 OA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 여기서 이제 코딩 테스트 같은 거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 그런 경우를 조금 제외를 하고 실제로 내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까지 좀 뭔가 연장이 됐다? 그런 곳을 따지면은 210개에서 한 10군데, 12군데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봤었어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이사님이 물어보셨는데요. 구글에 지원했던 다른 경쟁자들도 굉장히 쟁쟁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어떤 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어필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음, 음,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봤을 때, 제 이제 웨이모에서 인터뷰 볼 때, 저를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제가 실제로 이제 인턴을 하게 될 팀에 있는 엔지니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제 같은 팀원으로 뭔가 들여오고 싶으면은 정말 비슷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뽑고 싶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학부생으로서 실력이 솔직히 좋아봤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특히나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웬만해서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같이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이런 좀 약간 인간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서 테크니컬을 잘했다는 과정 하에서는 인터뷰어랑 좀 인터뷰하는 와중에 좀 퍼스널 커넥션이라 해야 되나? 좀 친밀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쌓으려고 이 뭐 일상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나의 이제 비헤이비어 인터뷰에서 저의 뭐 예전 경험 같은 거 얘기했을 때도 그냥 딱딱하게 저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뭐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때 조금 힘들었었고 근데 뭐 이렇게 재밌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를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나도 그랬었는데 정말 재밌다 정말 프로젝트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부분이 조금 좀 차별점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대략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웨이보 희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웨이모 말고 어떤 곳에서 오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인턴 할 때 웨이모 말고 아까 이제 리퍼럴 받았었던 아마존이랑 애플이랑 그다음에 웨이페어라고 해서 가구 관련된 회사, 가구 서플라이 관련된 회사랑 그다음에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라 해서 약간 펀드 회사 그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해철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커리어 준비와 학교 공부,
어떻게 밸런스 잡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균형 잡기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라고 네,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아요라고 저도 말을 못하는 게 저도 되게 힘들게 두 개를 이제 같이 끌고 나갔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런 경험도 해보고 뭐 해카톤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갔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나마 되게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되게 좀 쪼개서 잘 써보려고 했던 게 그냥 아침에 매일 이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바로 뭐 별 생각 없이 씻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침에 이제 리코드 한두 문제 풀고 그다음에 뭐 학교 숙제 하다가 학교 수업 갔다 와서 숙제 뭐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뭐 인터뷰 보고 뭐 다른 이제 개인 프로젝트 했다가 또 학교 숙제하고 저녁에 뭐 리코드 풀었던 거 다시 뭐 리뷰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뭐 한 시간이라도 좀 되게 프로덕티브하게 쓰려고 해서 그냥 매일매일 이제 투두 리스트 작성하면서 나름 알차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대장 감사합니다. 네, 램자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데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대답을 잘하셔서 안 하셨는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준비는 저는 이제 일부러 이제 인터뷰를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mock 인터뷰를 많이 한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랑 이제 mock 인터뷰를 하는 게 약간 되게 어색하고 좀 그냥 정말 짐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리스폰스 오는 회사별로 다 가리지 않고 자 인터뷰를 다 닥치는 대로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상 인터뷰가 이제 두 개 크게 보면 이제 비헤이비어 인터뷰랑 이제 테크니컬 인터뷰인데 비헤이비어 인터뷰에서는 저희 이제 레주메 그다음에 이제 뭐 제 개인 이제 익스피리언스 같은 거 관련된 거 좀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제 레주메를 봤을 때 어떤 블랙 포인트든 어떤 익스피리언스에서도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게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비헤이비어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제 흔히 가장 잘 말하는 게 이제 STAR 메소드로 해서 뭐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렇게 딱딱 뭔가 끊어서 말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이니까 결국에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한테 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뭔가 진행이 됐었고 결국에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이게 스토리텔링처럼 인터뷰 중간에 내가 그때 시작을 어떻게 했었지? 그럼 시작 때 이런 식으로 뭔가 태스크를 받았었구나. 아니면 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내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했구나. 그 다음에 결국에 이렇게 잘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좀 친구한테 이제 스토리텔링 하듯이 비헤이비어 인터뷰 했을 때는 인터뷰어들 입장에서도 정말 기계적으로 정말 달달달 외워서 하는 이제 그런 인터뷰보다 조금 더 친밀감을 느꼈었던 것 같고 정말 이제 그냥 대화하듯이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 테크니컬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조교 티칭 어시스턴트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의 막 2년 반 길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CS 관련해서 뭐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준비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편해져서 실제 인터뷰에서 말을 안 할 때는 불편한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편해지는 그런 기이한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대장 감사합니다. 나연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작년에 서머 인턴 약 400개 지원, OA, Offer Acceptance 약자인가요? OA가 30개 이하로 왔는데 이 정도로 연락이 오는 게 보통인지 제 레저메가 문제가 있는지 비자 문제일지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F1 스튜던트입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400개 지원한 거면은 우선 노력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저도 나름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했는데
그만큼 못 찾았었는데 우선 OA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리크루팅 프로세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코딩 테스트 보내는 거를 뜻하는데 30개 이하로 왔다고 했을 때 그 30개가 그 자동으로 보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OA를 이 사람의 레주메를 보고 레주메 스크리닝이 통과가 돼서 코딩 테스트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뿌리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리스폰스 웨이시라고는 말을 못 하긴 해요. 근데 이제 400개에서 30개가 다 리스폰스라 했을 때 대충 나눠보면은 전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F1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똑같이 F1이신데 저는 200 몇 개 지원했을 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중에서 거의 한 150개는 의미가 없었구나라고 느꼈던 게 어차피 F1으로서 그냥 스폰서 안 하는 회사들은 지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뭐 지원하자마자 뭐 몇 분 만에 바로 유직이 올라오거나 이런 회사들은 다 뭐 저희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이런 캐파시티가 없는 이런 뭐 미드사이즈나 스타트업 이런 경우에는 바로 위직이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솔직히 제외하고 그러면 거의 400개에서 200개, 300개가 거의 다 그런 회사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100개에서 30개면은 저는 좋은 리스폰스 레이시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전 인턴 경험이 뭐 좋은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더더욱 좋은 경험 생각합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영주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구글 및 웨이모 면접 당시 코딩 문제는 모두 완벽히 푸셨나요? 아니면 못 풀었던 문제도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 그 어떤 인터뷰도 솔직히 저 완벽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것들이든 간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완전 코딩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웨이모는 기본적으로 나왔던 코딩 문제는 다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테크니컬 문제에서는 이제 팔로우 퀘스천이 되게 많았어요.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코드를 바꿀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질문에서 하나는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은 나 모른다라고 말한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떻게 풀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예전 경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인터뷰어도 저한테 이제 완벽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테크니컬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어도 너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냐? 물어봤을 때 그런 거 배운 적 없다. 그러면은 그냥 뭐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왔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그레드 총 4개, 5개였나? 5개 인터뷰를 봤을 때 코딩 문제는 다 풀었어요. 코딩 문제 다 풀었고 그중 하나가 또 팔로우 퀘션으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사이에 뭐 이런 벽이 있으면은 어떻게 코드를 바꿀 것이냐. 그렇게 바꿨을 때 그래도 뭐 이런 타임 컴플렉시티가 나오냐. 이런 팔로우 퀘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구글은 진짜. 그랬을 때 그중 하나는 답을 잘 못했는데 그래도 그냥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인터뷰어가 거기서 이렇게 하면 더 좋긴 한데 괜찮아 뭐 충분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커톤 정보는 어디서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해커톤 우선 제가 이제 나갔을 때 해커톤은 제 학교 해커톤이었어가지고 특별히 찾았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다른 해커톤들도 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더 참여를 했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데프 포스트라고 해서 해커톤 모아져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채서 칠 건데 Major League Hacking 아니면 데프 포스트 이 두 개 키워드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해커톤 웬만한 것들은 다 정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략 5분, 6분 남았는데요. 네, 네트워킹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가 있으면 모두 참석하시고 리크루터들과 활발하게 네트워크 하셨는지, 링크드인 인맥들을 어떻게 관리하셨을까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트워킹 저도 이제 막 한창 이런저런 잡 같은 거 설칭할 때 막 주변에서 네트워킹 중요하다, 리퍼럴 중요하다, 중요한 거 맞죠? 중요한 거 맞는데 지금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캠퍼스 리크루팅 하는 그 회사가 정말 큰 회사다, 이제 빅텍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오는 리크루터들이 웬만해서는 약간 좀 기계적으로 답변하고 끝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떤 임프레션을 줘가지고 바로 인터뷰를 따내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가서 이렇게 네트워킹 와서 이제 레주메 건네주면은 며칠 후에 뭐 연락이 오고 한다. 이런 회사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커리어 페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 좋은 회사들은 가면은 정말 줄이 길어요. 그래서 그 줄을 다 기다려가지고 결국에 얘기했어도 결국에 말하는 거는 우리 뭐 회사 커리어 페이지 가서 지원해 라고 말한 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온라인에서 지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 그래서 이런 것 좀 되게 필요가 없었겠다 라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 네트워킹보다 링크드인에서 자기 이제 학교 이미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알럼나이들한테 친구의 친구든 아니면 완전 모르는 사람도 같은 학교 이제 알럼나이들한테 뭐 메시지로 그냥 뭐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궁금하다 아니면은 뭐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리퍼를 받는 게 좀 더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램다님 물어보셨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지만 그래도 이 점은 더 보완하면 좋았다 하는 점 있으셨나요? 취업 준비라든지 일을 하면서라든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점은 우선 저는 정말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결과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냥 제가 이제 되고 싶은 뭐 엔지니어든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서 가는 과정 중 한 스텝이 넘어갔다 그라고 생각을 해서 막 성공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돌아봤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 이런 부분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 오히려 이제 제 필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시야를 넓혔으면은 뭐 다른 관심 있는 인더스트리도 많이 알았을 거고 웬만한 인더스트리도 테크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관점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취업 관련해서 준비 관련해서 정말 보완했으면 좋았던 거는 지금 제가 말해주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준비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런 리소스가 너무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위에 이제 어퍼 클래스면 이런 사람들이랑 다 얘기를 해봐도 결국에 말하는 게 그냥 지원하니까 됐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너무 간단하게 말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는 이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많이 헤맸고 정말 정보들을 되게 많이 찾고 분석하고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랬던 점이 되게 그랬어서 좀 요번 이제 AM의 세션처럼 저 이후에도 좀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해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서 또 다른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리소스를 얻는 게 정말 귀중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는 이 부분 보완해야겠다라고 특별히 느꼈던 건 없어요. 그냥 인턴하면서 제가 뭐 완벽했다는 게 아니라 인턴하면서 그냥 배우는데 되게 급하고 적응하고 프로젝트 끝내는데 되게 급해가지고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내가 이미 써봤던 툴링들이고 이미 익숙한 코드 베이스니까 그냥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해도 금방 이제 램프업, 금방 이제 온보드 하겠구나 이런 생각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이트 멤버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직장에도 의뢰하시는 분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꼭 이건 말해주고 싶다 하신 조언이 계신가요? 있으면 나눠주시면 고맙습니다. 어,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팁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제 목표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되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 짧은 이 숏텀 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 현재 눈앞에 있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잊지 않고 달려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꼭 대답하셔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링크드인 커넥션 걸어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가능할까요? 링크드인 제가 지금 친구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단톡방에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파이라이트 리무브 하시고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세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세아님께는 감사의 의미로 25불, 즉 25,000원 상당의 우버이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레코딩되어서 카이타 유튜브 채널에 여기 보이시죠? 네, 올려질 예정입니다. 녹음된 비디오는 카이타 카카오 단톡 및 다양한 카이타 SNS에 광고될 예정입니다. 카이타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양한 SNS 혹은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세아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카이타 멤버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